라이플 아카데미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2015년을 전후해 벌어진 배드이너박스라고 불렸던 스타트업들의 집단 반란을 중심으로 미국 매트리스 시장을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점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15년 기준 3,900만 장의 매트리스가 팔렸죠. 3.3억 명 정도 인구니까 대략 매년 9명당 하나씩 팔린 셈입니다. 시장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96년 21억 달러였던 시장은 매년 6%씩 성장을 지속해서 2024년에 2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7년 10.3년이었던 교체 주기가 10년 후인 2016년 조사에서는 8.9년으로 줄어들었죠. 시장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98%가 직접 만져보고 제품을 삽니다. 수량을 기준으로 74%가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사죠. 41.6%가 퀸사이즈 침대를 삽니다. 그리고 85.7%가 스프링 매트리스를 사죠. 라텍스나 폼 매트리스는 고가의 매트리스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1000에서 2000달러 사이의 비교적 고가 제품이 전체 판매 금액의 29.6%를 점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시장은 소매점과 제조사 모두에게 아주 짭짤한 이익이 돌아가죠. 여기 2000달러짜리 매트리스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원가는 소비자가의 6분의 1 정도인 320달러입니다. 이보다 더 쌀 때도 있습니다. 제조사는 480달러 정도를 가져갑니다. 소매점은 800달러에 사들여서 1200달러를 붙여 2000달러에 팔죠. 소매시장이 도매시장의 2배가 조금 넘는 구조입니다. 2015년 소매시장은 14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도매시장은 절반이 못 미치는 67억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인 썰타, 실리, 시몬스, 템퍼패딕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년 썰타 시몬스가 합병을 했고 2013년 템퍼 실리가 합병했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두 개의 거대 제조사가 전체 시장의 72%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3위부터 15위까지의 회사 11곳이 20%를 나눠 갖고 있고 그 외 수천 개 중소 제조사가 나머지 8%에 밀집돼 있죠. 소매시장에서는 2위 슬리피스를 인수한 매트리스 펌이 전국 3,500개의 매장을 가지면서 1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2015년까지 벌어졌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이 대부분이었고 온라인 시장은 2012년이 돼서야 형성되기 시작하죠. 이 거대 제조사들은 상당히 비싸게 매트리스를 팔았습니다. 거의 1000달러 이상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존 메리노와 박데이라는 두 개발자 출신 청년들이 매트리스를 구입하려다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붕괴하고 스스로 매트리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터프텐 니들이었죠. 이들은 거품을 뺀 300달러에서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고요. 온라인 통해서만 판매했고 매트리스를 압축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배송합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아답티브 폼이라고 하는 폼 매트리스여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중저가 고가 구분 없이 하나의 제품이면 충분하다고 봤고요. 거기에 100일 내 무료 교환, 10년 워런티라는 덤도 있었죠. 이렇게 배드이너박스 매트리스 스타트업의 표준 정책이 터프텐 니드를 통해서 수립됩니다. 이후 나온 스타트업 모두가 그 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스타로 떠오른 거는 2년 후에 뉴욕에서 창업한 캐스퍼였습니다. 흔히 매트리스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우면서 화려한 마케팅으로 테크 기어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죠. 창업 2년 만에 매출 2억 달러를 올리면서 배드이너박스 반란군의 선두 주자로 떠오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셀럽들도 투자에 동참하면서 2억 4천만 달러나 펀딩을 받았죠. 정말 이때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캐스퍼 이후에 박스에 넣어서 온라인으로 매트리스를 파는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같이 생겨납니다. 기존의 터프텐 니들, 캐스퍼와 더불어서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는 사트바, 새로운 소재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퍼플,
캐스퍼를 닮아가는 리사 등이 시장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은 자체 생산시설은 없었고 비슷비슷한 폼 매트리스였죠. 한동안 이들은 계속 손실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00여 개까지 늘어난 베드이너박스 온라인 매트리스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5%를 돌파했습니다. 이드메인 2017년 10%로 2배까지 치솟습니다. 2018년에 12%로 주춤하긴 했지만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대세로 보였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매트리스 펌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없던 온라인 채널에 500에서 1000달러의 중저가 시장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을 애써서 폄하했던 대형 제조사들이 슬슬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우리 쟤네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해서 특공대를 그들 지역으로 급파하죠. 실리는 코쿤, 매트리스 펌은 툴로라고 하는 베드이너박스 브랜드를 온라인에 런칭해서 이들을 견제합니다. 안 그래도 그들끼리의 경쟁이 극심했던 스타트업들은 여기에 당황을 하죠. 그리고 그들 역시 오프라인 시장과 고가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2015년 이전을 매트리스 시장의 1라운드로 보자면요. 2015년을 교두보 확보 기점으로 해서 2018년 말까지 벌어진 베드이너박스의 반란을 2라운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라운드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자 전통의 강자들은 저가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들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는 시장 상황에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지? 이렇게 당황을 하다가 결국 자기도 프리미엄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면서 스스로 만든 룰을 깨기 시작합니다. 전통의 강자들은 서둘러서 저가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왔지만 아직은 서툰 모습입니다. 반란군의 선두주자 캐스퍼는 향후 3년간 2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세우고 프리미엄 제품에서 저가 시장까지 제품의 라인업을 늘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내건 정책 대부분을 내던져버렸죠. 퍼플은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더 다가가면서 11억 달러 밸류로 엑시트에 성공합니다.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터프트 앤 니들, 이들 역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했지만 센세이션한 것은 썰타 시몬스와의 합병을 결정한 직후였습니다. 온라인 전환에 타격을 받은 매트리스 펌은 파산하고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됐죠. 2018년의 일입니다. 적어도 수백 개의 매장을 철수시켜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3년간 미국 매트리스 업계는 이전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변화보다 더 큰 변혁을 거쳐야 됐죠. 반란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은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 가격의 거품도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용한 변화가 500달러 미만의 온라인 시장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아마존은 매트리스 온라인 최대 유통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매트리스를 팔아치운 건 캐스퍼나 터프텐니들이 아닌 지누스였죠. 지누스는 수량으로는 캐스퍼의 10배 정도를 팔아치웠습니다. 루시드와 린넨스파는 같은 회사로 역시 저가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죠. 이들을 조용히 지켜보던 아마존도 아마존 베이직 브랜드로 드디어 매트리스 시장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캐스퍼도 여기에까지 뛰어들게 되죠.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매트리스를 팔아치운 회사 지누스는 사실 한국 회사입니다. 2015년 온라인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무섭게 크기 시작했고요. 2017년엔 6천억 정도를 팔아치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한국에 2018년에 역상륙했고 2019년 국내에 재상장을 하죠. 이들은 자체 공장을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매트리스를 발판으로 해서 소파와 협탁 같은 가구로 범위를 점점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누스가 자랑하던 철제 침대 프레임 역시 지누스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죠. 지누스는 저가 매트리스 시장에서 벌어질 3라운드 전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이너박스 전쟁을 주도한 스타트업들은 초기와 다르게 성장세가 꺾였습니다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시장은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중이죠. 그리고 저가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들의 공세도 앞으로 흥미진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을 전후로 벌어진 미국 매트리스 전쟁, 시장 전쟁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라이플러 아카데미 김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